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벌써 3월 말입니다. 공채가 시작돼서 여러분들 꽤 바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같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갖고 온 기사는요. 에듀 동아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롯데 유통 8개사, 현대백화점, 그리고 GS 리테일 등 유통업계 공채 서류 접수가 시작됐다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뭐 쿠팡도 있고요. 위메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유통업체들이 이번 3월 지금 넷째 주에 서류 접수가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슷한 산업군끼리 지금 취업에 나선다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건설업계도 비슷한 시기에 지금 같이 채용 공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산업군이 비슷한 업종들끼리는요. 보통 이 관심들이 있을 때 같이 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롯데 쪽에 백화점을 낸 친구가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 이런 데 안 낼 리가 없죠. 그래서 보통 비슷하게 같이 진행을 합니다. 한 예로요. 여러분들 여기 보통 다 지원해서 합격하면 면접을 모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기업들끼리 알아요. 그래서 중간에 인적성 검사를 좀 겹치게 한다거나 아니면 면접 날짜를 좀 의도적으로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이렇게 포기하게 해요. 왜냐면 이쪽에서 사람을 뽑아놨는데 저쪽으로 가버리면은 결혼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를 서로 좀 맞춥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컨설팅했던 한 친구는 비슷한 업종이 두 개가 면접이 최종이 있었어요. 한화무역하고 SK네트워크스 이 두 개가 면접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화는 그 을지로 장교 빌딩에 있잖아요. 거기 을지로 입구 쪽 근처에 있죠. 그리고 SK네트워크스도 입구역 바로 올라가면 있거든요. 스타벅스 있는 빌딩.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니까 뭐 하루에 다 두 탕 뛰어야겠지 했는데 면접 시간 통지 온 게 1시간 차이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SK 네트워크스 면접을 갔었거든요. 물론 그 친구 거기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비슷한 산업군끼리는 이 같은 시기에 채용 공고가 좀 진행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얘기 나온 게 이제 영업직 그리고 매장 관리 뭐 이런 쪽에 직무가 좀 있는데요. 일단 MD도 좀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MD는 본인이 그 판매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관리하는 제품의 이 매출에 대해서 약간의 책임을 지는 이런 게 조금 영업 지각은 다르고요. 그리고 매장 관리나 뭐 영업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펙보다는 일단 자세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떠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조기 퇴사도 많이 하는 직무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 근속이 가능한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아시아경제에서 나왔어요. 늘어나는 자소서 포비아, 뭘 써야 할지 막막해서 구직자 75.5%가 자소서 포비아를 경험했다. 왜, 뭐 멘탈 붕괴, 멘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소서를 처음에 이렇게 쓰기 시작할 때는 뭘 써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막 써요. 그러다가 점점 그 항목들이 어려운 것들이 나오면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쓰지 말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기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라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만들다 보면은 없어요, 내용이. 그러면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것까지 막 가지고 와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본격적인 진로 고민이 취업으로 옮겨간 시점부터 했던 경험을 위주로 쓰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야기를 쓰면 이 글을 읽는 면접관들은 중학교 2학년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의 이야기를 쓰시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여기 보면 뭐 막막하다 뭘 써야 되나요? 여러분들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하나씩 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신기가 들려서 막 잘 쓰진 못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기 분석을 하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를 쭉 일목요연하게 하시고요. 그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자소서 항목 중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뭔가 물어보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하나씩 이 소재들을 골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골라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정리를 못하면은요, 자기소개서 쓸 때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되게 막막해지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자기 정리가 좀 끝났으면
사실 여러분들 방학 기간에 잘 이렇게 그냥 스펙 쌓는다고 이 자소서 던져놓는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항목들을 모아요.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거, 반드시 써야 되는 거, 특별히 이 기업에서만 요구하는 항목 이런 것들을 분류해가지고 사전에 좀 써두시는 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공채 스타트하면 여러분들 이 막 쓸 때 이 시간을 많이 절약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첨삭을 받는데 참 저도 이 자소서 관련해 갖고는 좀 어려운 게 많은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는데 어떤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게 마치 정답이냐 그 사람을 얘기를 아주 그냥 신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이렇게 무슨 왜 그렇게 써야 되냐 이러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첨삭해주고 지도해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여러 사람한테 그냥 지도를 받아보는 게 가장 좋다.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일본 기업은 구인난 심각해서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일본 해외 취업해갖고 연합뉴스에서 그냥 주창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해왔습니다. 제가 해외 취업 얘기는 좀 많이 다뤘었는데요. 여러분들 좀 주의할 점을 제가 좀 미리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해외 취업 그러면 되게 달콤한 상상이 떠올라요. 아, 외국에서 일할 것 같고 글로벌 인재 같고 막 현지 언어를 왜 배워와가지고 뭐가 잘 될 것 같고 막 외국에서 성공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네 가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무조건 언어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현지어가 불가능하면요. 일단 현지에서 생활 적응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크로스 컬처럴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이 문화를 이해하려면 기본 바탕이 언어예요. 영어가 아니고 현지어. 그래서 여기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일본에 간다, 일본어를 못한다, 절대 적응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언어가 안 되면은요 여기 그냥 좋다고 해서 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일자리가 많은 건 많은데 언어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런 분들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 친구가 좀 별로 없는 사람들 있죠. 평소에 이렇게 친구 없고 그리고 이렇게 조직 안에서 이렇게 뭐 불합리하거나 뭐 조직 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하 관계라든가 이런 대인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나는 외국 간다. 일본 가면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면 다 똑같아요. 해외 나가 한국에서 친구 없던 애들은요 외국 가도 친구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수직적인 관계에서 내가 싫어서 나와서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수평적인 데 가도요. 본인이 원래 그런 조직 내에서의 사람과 이런 조직 관계망 속에서 누군가와 사귀는 거를 못하는 사람은 가도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 원래 성격이거든요. 가면 뭔가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은 일단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특히 이제 나는 불합리한 짓이나 이런 게 너무 싫어서 한국에서는 좀 안 하고 싶다. 외국에서 어떤 그런 되게 개인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좀 경험하고 싶다. 아,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수직적 탑다운은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일을 해보면 근데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탑다운이 없으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저런 게 있어요. 업무에 대해서 그때그때 체크를 하고 만약에 떨어지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 다 물어버려요. 그래서 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서 현지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겠다는 생각이 아니면요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영문화 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갔다 오면 느려져요 사람이. 그리고 일단 내가 글로벌 경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럼 경력 경로를 재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나갈 거예요? 아니면 어디 취업할 거예요? 이런 이슈가 다시 생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해외 취업은요, 알아보시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챙겨봐라.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2018년 상반기 공채 시즌 면접 룩 추천해서 여기 나온 걸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 브랜드가 막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제가 볼 때 이쪽 취업 쪽 기사는 아니고요. 이런 패션 쪽에 쓰시는 분이 면접 룩 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좀 저는 여기 약간 반대인 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면접을 갈 때는요. 이런 이미지 컨설팅 하는 분들이 검정색 너무 지루하다. 좀 색깔 있는 거 입고 가라. 절대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면접은요. 누가 봐도 면접이에요. 왜 면접 때 양복을 입죠? 그 자리 자체가 상당히 격식을 갖추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양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쟤 면접 보고 왔나 보다라고 느낄 만큼 면접 복장을 하시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남자든 여자든 가급적이면 어두운 계열을 입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특히 남학생들 이 면접
그 복장을 사러 왔다 이렇게 양복점에 가면은 바지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아이 면접 끝나고 신입사원 대쇼도 입어야 되니까 좀 트렌드에 맞게 입으세요. 절대 그거 속음 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길게 해서 입으시고요. 입사하신 다음 자르세요. 긴 거 짧게 자르는 거는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조금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면은 막 이게 그 바지 정장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렇게는 가급적이면 가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게 저런 게 있어요. 그 아예 정장이 아니고요. 뭐 LF라던가 뭐 이랜드 같은 데서 보면은 뭐 네이버도 그런데 영업직 제외하고는 비즈니스룩 그러니까 정장 입고 오지 말라고 해요. 이러면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보통 남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뭐 면바지에 그 이런 남방이죠. 셔츠에 타이 없이 블레이저, 그러니까 자켓이라고 그러죠. 이걸 입고 가라. 저는 이렇게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여자 지원자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왜 이렇게 그 정장은 아닌데 이렇게 치마에 블라우스에 이렇게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는 듯한 그런 옷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 정도의 코디를 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동아닷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청년 드립 잡 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네, 전 동아일보랑은 뭐 아무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3월달, 4월달에 이런 행사 진짜 많아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주에는요 저녁 군인 그 취업 박람회 하고 있어요. 거의 매주 취업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부 조직에서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거 있고요. 이런 언론사에서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또 해요.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이 상당히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신문에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너무 비슷한 포맷으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가나 저거가나 똑같더라. 그리고 사람이 와야 되니까 어디 고등학생들이나 군인들 버스로 동원해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기 안 좋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데 조금 좀 중복되는 건 있는데 이런데 가면 장점이 있어요. 물론 취업과 관련 없는 것들도 있는데 가보면 일단 사은품을 많이 줍니다.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특강이 괜찮은 것들이 많이 해요. 뭐 저도 여기 특강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데 가시면요. 특강을 가면 제가 봐도 정말 괜찮은 분들이 막 와 계세요. 저도 그 중에 특강 하나 가 있고, 야 이거 오늘 여기 부른 사람들 드림팀이네. 그런데 앉아 계신 분들이 학생들이 아니고 지원 이게 다 뭐 학교에서 취업 지도하는 선생님이시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그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 가셔가지고요. 물론 바쁜 거 아는데요. 이런 데 가셔갖고 듣고 배우는 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추천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서울경제에서 나왔는데요. 취업률 뻥튀기 사라질까? 대학 취업 통계 바꾼다 해서 이제는 전공별로 취업 현황을 전부 보여주고요. 그리고 추적 조사를 하겠대요. 이 사람이 그만둔지 안 뒀는지 이렇게 계속 그 지속적으로 뭐 조기 퇴사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가 이걸 보고 취업 통계를 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일하면 다니는 것 같겠지만 이때 그 취업 통계를 낼 때 잠깐 취업시켰다가 이렇게 빼려고 이렇게 약간 꼼수를 부리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뭐 대학들 보면 다 1위잖아요. 모든 대학이 다 취업률 1위래요. 밑에 보면 되게 조그맣게 써있죠. 3,000명 이상 수도권.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줄여보겠다라는 걸 이제 요번에서 나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심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그 OECD 평균 고용률이 50인데 우리나라 39.7이에요. 그러면 10명 중에 4명 정도 고용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 40명 정도 되는 클래스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중에 한 16명 정도 취업된다. 그냥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있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비즈니스 와치에서 편한 회사, 일하기 좋은 회사 해서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뭐 일과 삶의 균형이 맞는 회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거 근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니까 마이더스 IT 그냥 광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읽다 보면 마이더스 IT에 막 입사하고 싶은 막 의욕이 빡빡빡빡 들어오거든요. 어우 초임 연봉 4,100이나 돼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기사 무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게 취업과 관련된 기사처럼 안 보이는 게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이런 거 보시면서 스크랩을 많이 해두세요. 기업과 관련된 정보는요 계속 이렇게 스크랩을 해둬야지 안 그러면 이게 기사가 너무 많잖아요. 묻혀갖고 나중에 못 찾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 보시면서 한번 봐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는 그 머니투데이인가요? 여기서 그 나온 기사인데요. 상반기 신입공채 지원자 63% 소신 지원 평균 9곳에 원서 해서 잡코리아에서 나온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소신에서 평균 9군데 이거는 취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취업 포기한 사람이에요. 9군데 놓고 어떻게 취업을 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넣냐면요. 보통 우리 이 구직자들이 보통 뭐 그 취업 카페라던가 무슨 공채 달력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소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는 회사만 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업계 보면은요, 현대자동차 1차 계열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무슨 식품이나 화장품 기업보다 매출이 더 큰 경우도 많아요. 왜? 협력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그런 회사들 이름 대면 모르거든요. 소신지원이란 얘기는 내가 아는 회사만 넣었을 때란 얘기인데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대기업 위주로 넣으면요. 많이 넣어야 20군데에서 30군데 못 넣어요. 예. 온리 대기업. 예. 그래서 보통 근데 이제 취업을 잘하는 사람은 채용 공고를 잘 찾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6개월을 기준으로 한 70군데에서 80군데 정도 지원을 하셔야 진짜 괜찮은 회사에 취업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조금 9군데 이거는 그냥 뭐 그냥 한번 경험해 보는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많은 회사에 지원하시는 게 면접의 기회를 좀 더 많이 받는 방법이다.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제가 다뤘고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뉴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